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윤지수라고 합니다. 올해 30살, 결혼 3년 차의 평범한 주부이자 디자이너예요.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10년 전 20살 되던 해에 꽂힌 차가운 비수 하나가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그 비수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제 인생을 뒤흔들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남편은 강민호입니다. 착하고 든든한 사람이에요. 민호 씨와 결혼까지 하게 된 건 그의 한결같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제 복잡하고 아픈 가정사를 민호 씨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민호 씨는 저를 안아주었죠. 그 덕분에 저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안정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10년 전까지는 남부럽지 않은 사이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지수. 아빠는 건축 설계 관련 회사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저희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아빠는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능력 있는 가장이셨죠. 엄마는 살림만 하셔서인지 순수하고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20살의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 아빠가 손님과 함께 일찍 들어가겠다고 연락하셨고, 엄마는 오랜만에 아빠가 일찍 오신다는 생각에 신이 나셨습니다. 엄마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늘어난 홈웨어 차림으로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열심히 마늘을 다지고 계셨어요.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하려고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서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팔짱을 낀 채 저희 집으로 들어온 낯선 여자의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엄마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여보, 어서 와요 하며 달려나왔다가 그 여자를 보고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시던 모습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 후 저희 집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여자를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려 했고,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며칠 밤낮을 우셨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규했습니다. 엄마는 이혼만은 피하려 했지만 이미 아빠의 마음은 온전히 그 여자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짐을 싸시던 날 저는 방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제대로 된 외출복 한 벌 없이 사셨던 분이라 캐리어 하나를 채우지도 못하셨습니다. 한쪽 바퀴가 망가진 낡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시던 뒷모습, 그 늦은 저녁 어둠 속으로 멀어지면서 저에게 지수야, 너한테 꼭 전화할게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지수야, 이해해다오. 엄마와는 더 이상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 너에게 상처 준 건 미안하지만 아빠도 행복해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자신의 외도를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서의 탈출로 포장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힘든 일이었을 텐데 엄마는 제게 슬픔을 감추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엄마가 계신 곳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취업해서 방을 얻는 순간 이 집에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빠는 눈치를 보며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새엄마라는 낯선 존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빠와는 일절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삐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저에게는 그가 배신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새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양 저의 모든 것에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내 아빠 믿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불쾌하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녁도 준비하라고 했지. 그런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릴래? 내 엄마랑 아빠는 이혼했고 난 내 아빠랑 혼인신고한 사이야.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그 집안일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나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당장 청소 안 해? 그녀의 뻔뻔함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들어와서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겠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에 들어와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고요? 저보고 집안일을 하라고요? 제가 정신 나갔어요?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아줌마가 빨래, 청소, 저녁까지 다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해요? 나를 낳아주지도 키워주지도 않았으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마침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빠가 저희의 싸움을 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빠가 저를 말려주거나 새엄마를 혼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 여자의 편을 들며 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윤지수, 계속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올 거면 이 집에서 그만 나가라. 나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쫓아내도 그만인 존재가 되었고 아빠에게 저는 더 이상 소중한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아빠의 눈빛과 말투에 받은 상처는 엄마와의 이별보다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저는 그날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아빠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20살에 집을 나와 홀로 독립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죠. 하지만 저를 지탱해 준 건 엄마의 응원이었습니다. 엄마는 적은 돈이었지만 제가 방을 얻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깡으로 버텼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저는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민호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 근처에 엄마의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그만두시고 소박한 가게를 여셨고 이제야 저희는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억지로 아빠의 기억을 지우고 엄마와 남편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30살의 어느 날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남편까지 함께 있는 저희 신혼집에 다짜고짜 찾아온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너한테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너희 아빠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왔단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빠가 부탁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아빠가 지금 와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걸까요? 새엄마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와 아빠가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앳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추억을 팔아 무언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 적힌 아빠의 메모를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모에는 현재 몸이 많이 안 좋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날을 후회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으니 이제라도 용서해야 할까? 잠시 흔들렸던 제 마음은 마지막 한 줄을 읽고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내용이 10년간의 증오를 품고 살았던 저에게 어떤 최종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과연 저는 그 메모대로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새엄마가 건넨 사진 뒷면, 아빠의 메모 마지막 한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와 내 엄마가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구나.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애틋한 편지 끝이 결국 돈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와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감성팔이를 하면서도 그 결론은 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문구조차 결국 돈을 달라는 요구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그리워했던 아빠의 모습은 결국 이런 사람이었구나. 새엄마는 남편 민호 씨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자식에게 이런 아쉬운 소리까지 할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거겠니 낳아준 아빠인데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니?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 달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준 상처는 돈으로 갚을 수 있나요? 과거의 사진으로 감성팔이 하면서 나한테 돈 구걸하는 모습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현관 앞에서 전화번호 붙여놨으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과거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휘몰아치는 분노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내내 저는 민호 씨에게 10년 전의 일부터 새엄마의 행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 결정에 따를게 하지만 당신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게 우선이야. 민호 씨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고민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였습니다. 새엄마가 곧 엄마에게도 찾아가 돈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기억을 들쑤셔 엄마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인연을 끊은 지 10년이 지났단다. 내 아빠가 나에게 남긴 것은 이혼 서류 한 장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의 삶을 일궈왔는지 알잖아.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과거의 고통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내가 상처받은 건 알지만 내 인생을 위해 너도 단호하게 결정해야 해. 엄마의 단호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맞아. 엄마도 10년 전에 이미 그 사람을 놓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에게 묶여 있어야 하는가? 저는 그날 밤 아빠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후회한다. 그 후회한다는 말 뒤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10년 만에 찾아와 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빠라 해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이미 10년 전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버티고 책임을 지는 대신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정을 파괴하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딸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한심하고 이기적인 남자의 마지막 구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저는 새엄마가 붙여놓고 간 전화번호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호 씨와 엄마 모두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10년 전에 저를 내쳤던 아빠와 새엄마에게 저의 새로운 삶을 침범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지인을 통해 아빠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빠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병세도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사실이었지만 그 절박함은 스스로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도와줬다면 그 순간 저는 돈으로 과거의 상처를 덮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제 자존감과 10년간의 독립적인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낳아준 아버지인데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평생 책임지고 함께해야 합니다. 여자의 눈이 멀어 자식을 내쳤을 때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엄마와 이제 막 행복을 일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이기심을 심었고 결국 그 대가를 거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불행에 동조하지 않고 제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잘하고 제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뿐입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저를 괴롭혀온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20살의 윤지수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된 30살의 윤지수입니다. 저의 사연에 공감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